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시작하는 왁자지껄 이제 시작합니다. 이야, 이제 관중들까지 박수를 쳐주셨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왜 이렇게 남자 3명이 앉아있지? 자, 최초의 시도입니다. 586 왁자지껄. 1960년대생 80년대 학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대 흐름, 이슈, 시사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꼰대예요, 아니면 구태, 여기는 구태, 구태. 여기 꼰대, 예. 저는 국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대한 구태 시대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스픽스의 안방 주인 야. 전규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60년대생이 한번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50대, 60대 많으신데요. 확실하게 오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 단단히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제2 동기이기도 합니다. 대학 동기인데요. 공희준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세게 좀 해요. 저는 평론가 아니고 콘서턴트인데 왜 자꾸만 평론가라고 하지? 아니,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 공희준 컨설턴트께서 예. 요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발언을 조금 자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관광과 관련된 관급을 하나 수주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여사님에 대한 좀 극찬을 하고 싶은데 극찬할 기회는 안 주고 항상 극딜만 하게 해요. 저는 극딜만. 근데 전화 한번 하시죠, 그러면. 저희 여사님이 원래 그 장점도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50대 중반 여성 중에 여사님 같은 개미어리, 물론 여사님이 개미들 좀 등쳐먹었다는 말씀도 좀 들으십니다만은 그 주가조작 말씀하시는 그 겁니까? 개미 말고 일단 우리가 여사님의 그 개미 학살의 역사는 좀 잊고 예. 여사님의 개미 허리만 기억합시다. 개미 허리만요? 네. 진짜 제 친구이기도 한데 꼭 좀 관급 공사를 수주를 해서 아니 제가 살림이 좀 컸으면 좋겠다. 저 요즘에 이런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민영삼 평론가님께서 거기 가셨더라고, 코박코를. 근데 저는 윤석열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은 코박 정신이에요. 코박 정신. 왜냐하면 대통령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코를 박아야지 어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역시 이제 80년대 학번이 나오니까 일단 아재 개그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말장난이죠,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민영삼 이제 원장 같은 경우 고박고 사장 갔으니까 본인이 이제 원래는 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원했던 분이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죠. 고박고 사장 가셨는데 네. 혹시 고박고 사장 가서 저는 관계 없습니다. 네. 공희준 평론가의 일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몰라서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또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김건희 씨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할 때 잘 알죠? 원래 그 강동, 송파 쪽에 저도 살아보니까 독특한 정서가 있더라고요. 정서? 어떤 정서냐면은 그쪽에 이른바 스타병 환자들이 많아요. 강남에 대한 동경도 무지 세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김 여사가 이분이 좀 때만 잘 만났으면은 한류 스타를 도모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연예기획사 연습생을 가셨을 것 같아요. 연예기획사 연습생을. 예, 일단 그렇다면 오늘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풍이 막 불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3일 동안 청문회를 열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화나고, 또 그랬더니 갑자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죠. 하신 예. 말씀이, 야, 대선 전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고 해. 예를 들면 진중권한테도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저희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건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보조해서 뭔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폭로되고 증거가 나온 뒤에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자 역할을 했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국정 운영의 진짜 실세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다. 그래서 대체로 살펴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라인을 잡고 있던 사람은 다 출세하고 다 좋은 자리 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있던 사람은 친윤이니 찐윤이니 반윤이니 비윤이니 하면서 막 싸우다 보는데 모래알처럼 흐트러져 있더라. 야, 역시 김건희 여사가 지배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런 나라에 진짜 살아야 돼? 굳이 우리 지금 평범한님처럼 뭐 어디 연결해서 여사 때문에 뭐 광고 뭐 이런 거 수주받고 컨설팅 할 필요가 있을까? 야, 굶어 죽더라도 그 짓은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럼 대표님께서는 김 여사님 전화 왜 안 받으셨나요? 아니 뭐 전화를 할 일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제 아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은밀하게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래도 한두 사람은 아직 연결이 되고 있어서 야, 김건희 여사가 보조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아, 이분이 주인공으로 주역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2016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한도 없는데 이제 국정에 개입하게 되면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부인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뭐 선거 이전부터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거의 캠프를 다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상황, 또 본인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자기 남편인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과 협의도 안 하고 한동훈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야, 이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요번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인터뷰에 관계된 거 저도 관련 기사를 좀 봤는데 저는 김 여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놀랐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거기도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거기가 사실상의 국무위원 회의 장소인 동시에 컨트롤 타워였다. 결국은 코바나 콘텐츠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섀도우 캐비넷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확신이 드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쵸.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건희 여사가 했던 행동.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거꾸로 돌려보면 정권 출범 초기에 국회의원 중에 딱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해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것.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대통령이 워낙 주변에 측근들을 많이 감싸고 있으니까 그나마 뭔가 좀 진언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 쪽으로 알려서 대통령께에게 들어가야 되는 뭔가의 통로를 확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때 지금 뭐 금감위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개입설, 장관, 내정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아, 이게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 사람 제대로 라인을 잡았구나.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어디를 찌르면 이게 이제 통하는지, 그러니까 만사 여통이죠. 만사 근통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갔던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거절을 본인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정말로 김종인만 움직이면 뭔가 판이 바뀌는 이런 정도의 정치적 거물을 직접 전화해서 보자고 했다는 이것도 이상하고 그 뒤에 3개월 지나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다시 보자고 하니까 자, 신랑하고 같이 나왔더라. 김건희 여사가 부탁을 하더라. 이 장면도 그 시점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2, 3년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야, 이게 김건희가 자신이 직접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후보는 아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김종인 전 주대위원장이랑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굳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게 되게 대단히 예를 들면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라면 무엇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말에 죽어라 안 듣는 건데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만은 그립이 강한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옆에 두면 내가 저 사람한테 휘둘린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방금 정규환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윤석열에게 가기 위한 통로가 김건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김건희에게 가기 위한 통로가 윤석열이었어요.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고 이제 그게 하나하나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천문학에 빗대면은 천동설이라는 게 있고 지동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게 지동설이고 아니면 이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게 천동설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윤동설인 줄 알았습니다. 윤동설. 한마디로 네. 김건희가 윤석열 주위를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동설이 아니고 건동설이었다. 윤석열이 김건희 주변을 도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김건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저분이 영부인 신분으로 저 정도 국정 운영했으면 잘한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은 형편없지만은 사실은 김 여사는 한 번도 이제 제왕 수업을 안 받으신 분인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사장 직원 10명도 안 되는 사장 정도의 위치에서 저 정도 국정 운영했으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서 묻고 싶은데 정규환 대표님 국정 운영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논란적인 저 정도가 20,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 아니, 국정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아니 일개 중소기업 대표가 아니 대통령을 저렇게 요구더먹게 만드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아니 뭐 그것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 김건희 여사를 재평가해야 될 만큼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도 아니고 뭐 교과서에 나올 사람도 아닌데 재평가에 일단 동의도 좀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중소기업 사장 뭐 출신 정도의 인물이 이 정도 국정 운영을 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 들으면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우리가 맡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이 위임한 게 없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했으면 이게 국정농단이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하고 따져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 제2부서실까지 설치해서 이제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저는 본인의 국정 통치 또는 국정 주도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까지 이제 드러난 것이니까 이거는 혹독하게 사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국민들이 우스개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깊숙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거,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동의합니까?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정치인, 지역위원장 그리고 당원 여러분은 동의합니까? 이 질문을 저는 던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드러난 이상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용인하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거의 제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나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보수 패널들 같은 경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물어보면 자기들은 대통령실 자체가 실제적으로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알려진 진실이고 김건희를 빼고 싶은데 김건희를 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 들으신 얘기 있으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 입당을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입당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계속 오퍼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입당하게 된 계기가 그냥 해! 라고 하는 부인의 말. 그 말 한마디에 입당을 했다라는 거라면 저는 이미 지금의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예견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책 중에서 그 책이 보면 어떤 책의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전두환이 1.11 쿠데타 성공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국보위 같아. 국보위.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내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는 모종의 쿠데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탈취당했다. 그렇죠. 김건희한테 어느 알 수 시점에. 없는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저는 그 시점이 아무래도
그 이준석 대표 축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하니까 전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무식하게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 보면은 전두환 자리에 김건희가 있고 그리고 최규하 자리에 윤석열이 있고 정승화 총장 자리에 이준석이 있다고 하면은 대략 설명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이제 야, 이건 좀 머리를 내가 좀 많이 좀 써야 약간 좀 되는데. 예, 우주적인 발상인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저렇게 국정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도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전제로 보면 이게 아니라고 부인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한두 번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움찔해서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했다가 지금은 국힘이나 대통령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 언급을 왜 안 하겠습니까? 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해야.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데 개입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당사자들을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이걸 다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집권 세력이 묵인하고 있고 보수 언론 어떻게 합니까? 김건희 여사 토막토막 대통령을 배우자로서 보조하는 것만 보이면서 오히려 사진은 더 크게 내요. 이거를 또 교묘하게 덮어주고 넘어가는 이제 이 상황이 반복되니까 우리도 이제 약간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맞아? 그러면 김정욱 박사 평소에 하는 이야기, 민주주의는 뭐냐? 우리가 위임한 권한을 이 사람이 행사하는 건데 우리는 김건희한테 위임한 적 있어 없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묻지도 않아. 저는 그 김 여사가 결국엔 이제 역사책에 실릴 겁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실릴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개인적으로는 가스라이팅을 당했지만은 저는 공적으로는 권력을 타지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정기환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이 아무리 간신배 반, 아척군 반의 구조라고 해도 대통령이 여사에게 완전히 권력을 완전히 넘긴 것 같은 모양새에 대해서 누구나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 보면은 저는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아청꾼, 간신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에서 완전히 장악됐을 수도 있습니다. 장악.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이 누구 픽일까? 누구 픽일까 과연? 순순히 윤 대통령 픽이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가면 대빈묘라는 게 있어요. 대빈묘가 뭐냐면 장희빈묘입니다. 제가 지금 김건희 씨가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장희빈 같은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절적으로 보는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소위 김건희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야당 출신의 국무총리, 비서실장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공식 조직이 작살났잖아요. 비공식 조직한테. 전 그렇다면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비공식 라인 자체가 실권을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껍데기로 존재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진석이든 홍철호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냥 거기서 그냥 호가호위할 뿐인 거고 실제적인 작동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황제조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황제조사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으면 대통령도 몰랐을까요? 대통령이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걸 하라고 용인할 정도라면 전 용인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씨가 밀어붙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통보를 했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대통령과 배우자의 관계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이제 의심을 여전히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길래 김건희 여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대통령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을 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주도하고 배우자가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일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었다. 배우자가 오히려 주도하는 국정 운영이었다. 이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최초 공개한 게 되겠습니까? 예, 최초여야 됩니다. 최초. 000씨가 엄청 아팠어요. 000씨가. 아. 그래서 그때 막 그 정말로 전국에서 유명하던 한의사, 양의사들이 다 지금 그 용산으로 가서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막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밖에 아예 나오질 못했어요. 그때 예. 그때 또 다른 000씨가 네. 혹시 집사람 괜찮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부속실에. 그 질문이 뭐냐? 본인도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가지를 못하고 그 가정에 계신 000씨의 근황을 비서들한테 물어봤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000씨 어디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씨는 그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접근해서 뭘 물어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거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그 한 3, 4개월 정도 전의 일이고 그때 이제 000씨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누가 이제 방문했을 때 뭐 용산에서 접견하고 이랬는데 그때 개미혈이처럼 돼가지고 나왔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하관계로 굳어져 있구나.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000은 접근도 못하는 이런 정도의 포지션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보고 이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본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야, 이런 정도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니 그러면 용산 안에 이제 권력의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뭐 우리 비서실장 얘기도 하셨지만 비서실장은 실제로 그쪽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안이 벌어지면 정말로 그 000씨가 수석을 불러서 뭐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한동훈 왜 저거밖에 안 내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미 이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고발도 하지 않으니까 기정사실로 지금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정보가 어떻게 용산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겠어요. 이게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관저가 무슨 잠실운동장도 아니고 관저가요? 네. 이 부부가 사는 데인데 부부가 이제 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저도 누군지 관저라는 표현도 안 저도 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관저 숙소라고 하죠. 관저는 다양하니까요. 뭐 장관 관저도 있고 다양히 뭐 많으니까. 저기 제가 알기로는 부인에게 밉보인 남편은 라꾸라꾸 하나라도 만족해야 돼요. 라꾸라꾸 하나에도. 아니 근데 그분의 몸을 감당할 수 있는 라꾸라꾸가 존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인용 라꾸라꾸. 근데 말씀 들으니까 저기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00씨가 수석을 불러서 나무랐다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니 저 같으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상식적으로 당신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면 난 이해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직접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런 얘기하지라고 하면서 에이씨 나 그만해. 사표 던지고 나올 텐데. 자, 정확한 분석인데요. 네. 그분도 그렇게 해서 부지런함을 듣고는 조금 전에 김종호 박사가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사표는 던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의 내부 지도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대통령이 제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통령은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나라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어요. 장관급 인사들, 차관급 인사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은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누구에게 눈에 들도록 해야 하느냐? 누구겠어요? 대통령이어야 되잖아요. 상식인 거죠, 그건. 아니요. 여사의 눈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공간에 있던 한 장관이 자기는 천지도 모르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 보려고 하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 옆에 있던 누구는 여사한테 뭔가 좀 액션 플랜을 취한 사람이 그 뒤에 엄청 잘 되고 있더라. 그래서 알아서 여사한테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었죠. 아, 제가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비록 이제 어떠한 노세에서 대선에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외교 천재입니다. 바이든이 왜 외교 천재냐면은 바이든이 한국에서 어떻게 뽕을 뽑을 것인가 완벽히 파악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김 여사 만나자마자 세 마디 했거든요.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그 다음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막 터주는 거야. 네. 뷰티풀. 아니요, 이거 본토 발음입니다. 뷰티풀의 이제 예. 본토 발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미지로 보면 본토 발음하고 굉장히 이미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아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이 김 여사에게 잠깐 발음이 뷰티풀 세 번 한 다음부터는 뷰티풀하죠, 뷰티풀. 한미 외교에서 미국의 국익이 일방적으로 지금 관철되고 있어요. 한미 관계에서. 야,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철 평론가 말에 의하면 원희룡 총리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희룡도 따지고 보면 이 김건희 씨한테 잘 보여서 그게 그렇죠.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만사건통 모든 일은 김건희 여사와 통하면 일이 해결 다 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설마 하는 그 순간에도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은 라인을 달아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김건희 씨 연줄이 가장 든든한 출세의 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설마 에이 말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자 원장관도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죠. 양평 게이트 뒤틀 때 그렇죠. 고속도로 종점 바꾸죠. 지금도 취재하는 기자들이 여전히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과 관련된 회사 개인의 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보면 알고 바꿔준 거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땡땡땡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무원들하고 짜고 해주자라고 하는 거 이제 시간 좀 지나서 특검을 받고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게 다 드러날 텐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원희룡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당대표 나왔다가 떨어졌죠? 아니, 당원들한테 저격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네네. 본인 정치적 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죠. 자 이게 몰락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은 아마도 호가호위하거나 부귀영화를 일시적으로 누릴지 모르더라도 이건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다. 이종호, 블랙펄,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 거기다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삼부토건 주인이 누구냐? 야 주인 누군지 한번 밝혀보자. 실제 주인.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심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분들부터 감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지금 감히 그럼 예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이제 양평도 김건희 것, 그렇죠. 도이치모터스도 김건희 것, 삼부토건도 고발은 본인이 나가세요. 아니 그 고발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방송 이상하게 가는데 왜 고발을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추정컨대 말씀하시면 도이치모터스도 김건희 것, 그다음 삼부토건도 김건희 것. 그럼 이제 가면서 계속 땅 따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네. 계속 땅을 따먹고 있다. 근데 거기서 김 박사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누락하셨어. 네. 어떤 거냐면은 윤석열도 김건희 거. 예, 근데 예. 그건 약간 가장 악성 중요한 걸 자산인가? 제가 까먹었네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그런데 돈을 이제 어디서 버는지를 한번 보세요. 돈. 양평 게이트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벌려고 했잖아요. 아, 그지 외국 나가서 돈 벌잖아요. 네. 자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림픽 할 때 돈 100매덕을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홍보관 그거 지금 어느 회사가 했는지 지금 이제 다 취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코바나 콘텐츠 또는 거기와 유관된 기관일 수도 있다. 코바나 콘텐츠라고 우리가 이제 단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유관한 소형 회사들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이거를 보통 한 30억 썼는데 이번에 100억을 넘게 썼단 말이에요. 한국 홍보관에. 근데 출전 선수단은 절반도 안 돼. 근데 이 큰은 이제 근데 100매덕을 쓰면 저 외국에서는 어떻게 뭐 입찰이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인가 다? 그렇죠. 수의계약. 외국에 저렇게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물론 수의계약이라고도 단정은 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것이 외국에서 이제 발주해서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그때도 홍보 예산 얼마 썼어요? 5천억 원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5,700억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것도 외국에 가보면 제가 직접 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유럽의 어떤 한 나라의 영사관에 갑자기 한국 문화관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예산 쥐꼬리만큼 나왔는데 수십억 원을 주고 몇 달 안에 끝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국고 낭비다. 나라가 절단 나는데 공무원의 장탄식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들었다는 분한테 들었어요. 이분도 공무원이에요. 아, 전원이죠. 전원이죠.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그렇죠. 전원, 그렇게 전문 전원. 들었는데, 자, 외국에서 지금 뭔가 계속 판을 벌이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포항 아파트에 이제 갑자기 시추? 우리가 네. 지금 뭐 갑자기 제2중동범위 분다, 이제 포항이 듀바이가 된다. 이거 지금 이제 발주 비용이 한국 석유공사를 통해 나가고 있을 거 아니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수의계약이죠. 네, 네. 이 사람 지금 어디 갔으면 그 있던 그 이상하게 생겨서 영어도 잘 못하던 예, 그 사람.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아니 얘기하고. 브라질로 도망갔다 또는 브라질로 원래 본국 고향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희한하게 국가와 관련된 뭔가 의심스러운 장면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뭔가 거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외국에서 뭘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하면 결론은 관련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반드시 찾아내서 갈 텐데 각오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 해가지고 올린 지 1시간 만인가 2시간 만에 다 끝나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돈을 버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봤던 게 금융위원 인사에 관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확인은 아닙니다. 추정되고 있는 게 군 인사에도 개입하는 거 아니야? 경찰 인사에도 개입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관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용산이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돈 문제, 인사 문제가 다 의문투성이 상황, 그다음에 추정되는 많은 예를 들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러면 이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는 여기에 비하면 그냥 껌 같은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는 말 몇 마리, 물론 말이 보통 말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김 여사가 이벤트, 인테리어, 발주, 전문 용어로 약간 좀 옷간의 냄새가 나는 데는 주로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관여하시는 것 같다는 거지 관여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관여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뭐 지금 제가 막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머리가 좋아져야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머리가 좋지 않고서는 현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자, 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본인의 역량에 맞게 가야 한다.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중시엠을 보고 와야 됩니다. 잠깐.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자, 김건희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두뇌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죠? 타클래스 온리유. 야, 광고 자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분이 전국 어디든 학생과 1대1로 연결해서 온라인 과외 수업을 하는 데인데요. 자,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교과 한 20종이 넘는 모양입니다. 그 수업하는 교과 과정의 과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데는 타클래스 온리유가 유일합니다. 온리유. 온리유. 일반 학원에 가면요. 교과 과정, 그 학교에 맞는 교과 과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종류의 수업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타클래스 온리유의 프로그램은 그 지정 학교가 하고 있는 교과서대로 과외 수업을 해주는 데인데요. 자, 매일
1000시간 정도의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입증이 되어서 정말로 원하는 대학 간 사람 많습니다. 탑클래스 온리 유 인터넷으로 탑클래스 온리 유 하시고요.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나이 조금 어린 동생 그리고 가족분들 조카분들이 중고등학생 학부모라면 학생이라면 꼭 탑클래스 온리 유에서 제대로 된 온라인 강의 수업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로고송도 있잖아요. 예. Only you 이런 로고송도 있습니다. 오늘 영어가 좀 오늘 되네 오늘 우리가 온리오 저거 뷰티풀 되고 이게 꼰대 그다음에 구태들이 보여주고 있는 광고 방송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예. 이게 다 수제품입니다. 손으로 만들고 소화도 너무너무 잘 되고 9가지 종류의 유기농 수제 맛있어. 쿠키 43개가 한 상자에 오늘 상자 어디 갔어? 상자가 없네. 네. 상자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저 이거 되게 맛있게 먹고 있고요. 가족들하고 좀 요걸 갖다가 좀 선물도 하고 같이 나눠 먹고 특히 주말에 같이 먹으면 여기 이제 커피 한 잔 딱 해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기 배송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배송 신청하시면 이틀 후면 가족들과 함께 이 수제 쿠키와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라고 치시면 되고요. 네이버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픽스 스토어에 가도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 쿠키 드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제 광고 실력 괜찮지 예, 않습니까?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실제로 품질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맛있습니다. 방송 내내 먹고 있어 지금. 방송 내내 먹고. 제가 지금 사회를 보다가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이거 다 먹을까봐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있어. 방송 내내 먹고 있어. 자, 그다음에 제가 진짜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에 있어가지고요.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에 있는 경성 한우. 이거 화면을 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내려가서 먹자니 이게 KTX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550석 규모 아마 대구에서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최대 규모고요.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대구 경북에서 시청하는 분 네. 혹시 몇 %인지 대충 추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 30%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70%를 보고요. 예. 대구에서는 한 2, 3% 정도 보니까 일에 한 100만 회 정도 조회가 되면 한 2, 3만 명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대구 경북에 계신 분, 특히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은 경성 한우 가시면 가성비가 진짜 좋은 1등급 원볼 한우 구이 드시는데요. 100g에 9,900원, 11,900원 있는데요. 완전 좋습니다. 대구를 빛내는 관광 명소 경성 한우. 가성비 짱입니다. 시설 규모 완전 큽니다. 꼭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 한우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죽전 내거리 옆에 있는 대구 용산자이라는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의 2층에 초대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우 드시면 소주 먹어도 안 취합니다. 이 좋은 한우를 먹으면 소주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는 안 취하더라고요. 야, 대표님 안 취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년에 그 대구에서 보궐선거 안 열리나요? 보궐선거 한번 출마하나요? 그럼 여기 경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 보궐선거 나가시면 제가 당선 보장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대구에. 근데 뭐 민주당으로 나가면 방법이 없었어. 저 민주당 아니에요. 대구 나가면 왜 국민의힘으로 나가야 되죠? 예, 그러시면 내려가십시오. 진짜 국민의힘 나가실 거죠? 아이고 뭐 질문 참 어렵게 하십니다. 자, 하여튼 오늘 세계 광고입니다. 탑 클래스 온리 유. 김건희 씨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잘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 제가 보니까 김 여사를 좀 물론 저는 외모에 빗대서 비판하는 거 좀 뭐 싫어하는데 김 여사가 좀 머리가 크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욕망을 다 담으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본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광고는 끝났고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정말로 내가 이제 비판하고 싶은 당사자야 당연히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국민적 심판을 받을 테니까 그렇다고 일단 제쳐놓고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또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언론사에 용산과 관련된 땡땡땡 씨와 땡땡땡 씨가 전화를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언론사에. 이것 좀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직접 합니까? 아니 전화하는 거 보라고요. 개인 폰으로 한다니까 그것도. 개인 폰이든 뭐
지금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땡땡땡. 그 언론사 그 녹취 해놨겠습니까? 안 해놨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히. 언론사에 온 전화를 자 데스크든 아니면은 임원이든 전화 온 내용 녹취를 해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녹취를 해놨다는 거를 이제 지금 알게 됐어요. 용산이. 이 언론사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땡땡땡 씨만 있고 땡땡땡 씨는 없습니까? 있겠죠. 자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아나무인격으로 또는 필요할 때는 어디든 전화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언론사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하지 않아.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사들이 온라인 광고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광고를 하려면 하나 거쳐가는 데가 있습니다. 코바코. 민영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코바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광고나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한 걸 두 가지를 선택하죠. 자,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 용산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공격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일단 키핑하고 있는 저는 녹취 파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의 눈을 닫아버리죠. 기성 언론들이 지금.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문석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뭐 1조 원도 넘는다. 국가에서 지금 쓰고 있는 홍보 예산이. 그중에서 몇백억이 갔는데 이번에 MBC로 갈 돈이 뭐 TV조선으로 갔다. 거기에서 간 돈만 해도 뭐 60억이 넘어섰다. 이렇게. 아니 6억도 아니고 6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특정 언론사에 국가 예산을 그냥 광고 홍보비로 줘버리잖아요. 이거를 받아먹으려고 언론이 제소리를 안 내요. 연합뉴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합뉴스가 정말로 국가의 기관 통신망으로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합뉴스가 정권에 나팔 줍니까? 아닙니까?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 받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버리고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가 다 그러면 정부 예산 받겠다고 또는 그거 줄 것을 기대하고 역할 안 한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 저는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사자는 권력을 사유시켜서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어. 이거를 감시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자, 국회에서 야당, 그리고 바깥에서는 언론 아니에요. 언론이 안 해, 동조해. 그러면은 내가 언론사 운영하시는 분들, 기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정말로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양해할 만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논쟁적으로 김 여사가 외교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 논쟁하는 거예요? 권력을 완전 사유해서 인사개입, 그 다음에 이종호 같은 자를 내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의 배후에 있다는 이 의심이 있는데 언론은 드러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김 여사 말만 반쯤 실어서 이거를 그냥 다루고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언론을 우리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정말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것은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 사주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말씀 꼭 드리고. 너무 화를 내시니까 제가 끼어들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화가 그러니까 났는데. 이렇게 대표님이 이렇게 화가 났으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대표님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땡땡땡이 땡땡땡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 아니,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적이 있었죠.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국무위원들이 땡땡땡보다는 땡땡땡에게 눈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국무위원급이라고 할게요. 예, 국무위원급. 그 다음에 언론은 땡땡땡과 소위 이익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느 정도 내용이 저는 지금 거기서 가장 저는 그러한 비판이 들어올 줄 땡땡땡이 아시고 그래서 인터넷 광고 집행기관인 코바코에 어떤 분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사전대. 그것도 땡땡땡이 보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사님께서 유튜브를 즐겨 보시거든요. 아쉽게도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사님이 민영삼 그 원장 프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땡땡땡도 그 유튜브 자주 봐서 전화하고 술도 먹고 한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큰 땡땡땡이 술김에 극우 유튜버의 실명으로 한번 슈퍼챗 한번 날리는 일이 한번 생길 것 같아.
아, 누구? 예. 누구를 말씀? 컨텐땡땡. 슈퍼챗을 날리는 것 같은데. 슈퍼챗. 그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참 비판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열심히 한번 취재를 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여쭤보고 정말 배경이 이야기한 대로 뭐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아, 저는 요번에 이제 요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아까 이제 원희룡 패배가 사실은 김 여사의 패배랑 마찬가지인 게 당원 투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20%도 못 얻었어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당원 애들 중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참 그래서 전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패러디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패러디가 많이 나오면 그것부터 나왔는데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2차 대전 패전 말기에 베를린의 총통 참모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기도 한데 이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 얘기를 베껴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글로 썼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윤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지지층을 동원하려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 지지층을. 예. 일단 이 문제는 핵심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일개 사인이 소위 국정농단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하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이권에 개입하는 건 소위 국정농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100% 탄핵 사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기억나십니까? 민정수석실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했고 소위 김건희 씨를 수사했던 핵심적인 라인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질질 끌었고 실제적으로 서울지검이 했던 게 황제조사를 시행했던 거 아니에요? 황제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해라.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혹시 우리 셋 다 구태니까. 꼰대이기도 혹시 하고요. 대표님이나 혹시 김 박사님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영화는 아시나요?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전에. 예. 거기 보면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침대에 요염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고갯짓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각종 신하들의 국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전 갑자기 거기에서 침대에 요염하게 누워가지고 고갯짓 까딱까딱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연상이 됐어요. 아니 관극공사 수주한다고 그러더니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저희 그것보다 한계야. 지금 이게 비유나 표현이 굉장히 저희 발언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이게 요염하다는 이게 단어는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요염하게. 대표님, 아니 여기는 구태고요. 여긴 꼰대예요. 꼰대 오케이. 그러니까 구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꼰대들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요염하게가 아니고 품위 있게. 그렇죠. 품위 있게. 품위 있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저희가 되는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도 정말 고소고발을 우려하는 정말 제가 느낀 거지만은 광급의 길은 메고도 험합니다. 제가요 이제 이번에도 고소당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요. 아니 또는 아니고 뭐 그게 계속 이제 걸려가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혹시 자료 낼 거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길래 그냥 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정보를 어떤 과정으로 내가 취득을 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만약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최초 제보를 했던 사람이나 이런 내용들을 당사자 동의를 받고 이제 좀 신문을 공개할까 말까 이 생각도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조심해서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증거를 가지고 이런 거 듣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는 오랫동안 우리가 취재활동을 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사안이 벌어졌다고 딱 하는 거를 가져오는 순간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어떤 경로나 과정을 거쳤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하잖아요. 그 범위 안에 늘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힘을 오히려 못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1000번쯤 양보해서 인사에 뭔가 조언을 했다. 이 사람 좋아요. 저 사람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배우자로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권력을 가지고 돈놀이를 해먹었다고 하잖아요. 마약 사건이 터졌는데 관세청 공무원이 관련이 됐는데 이것도 봐주라고 하는데 만약 나왔다? 이종호라는 자가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 관련된 여기에 임성근을 봐주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그 로비를 했고 그걸 받아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왔던 이 과정. 이런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관과 국가의 체계를 아예 무너뜨리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용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네. 용산까지만.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여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자들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가는데 나는 절대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보수 진영의 솔직히 도덕성 완전 저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진보 진영이 너희들은 그때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도층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스스로 비판하지 않아요. 언론요 자기 이익 때문에 다 덮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정농단은 중단 없이 계속 해먹고 있어요. 지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먹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숨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누르면 된다. 여기에 서울법대 나온 애들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맞다고 박수치고 뒤에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옹호해 주잖아요. 에라 우리 다 서울대 아니니까 천만 다행이지.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김 박사님이 이제 시종일관 사인이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근데 사인도 그런데 저는 그분이 조만간 사인 신분이 맞으실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사적인 개인이 넘어가지고 국가 관리하에 넘어가실 것 같아요. 학교에 들어간다는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국립학교 가실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사인은 아니실 것 같아요. 아주 황군에서 이야기하니까 옆에 자꾸 나오는 얘기가 확 진도가 막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김건희 씨 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진숙 좀 짧게라도 예. 그러니까 이진숙 씨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만 아니 9시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11시에 취임식하고 5시에 회의 열어서 7시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그야말로 예를 들면 군사작전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상희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미디어 본부장 같은 경우는 뭔 잘못이 있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MBC는 그냥 주식회사 아니야? 주식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썼는데 도덕적으로야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이라고는 살펴볼 수도 없고 또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다가 이럴 땐 또 예를 들면 그냥 사적인 주식회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그냥 물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예를 들면 진짜 이건 엄청나게 저희가 공부하고 화내고 열받아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나라 아니고 뭐 남은 거니까 그렇게 쓰고 말고 이렇게 하겠죠. 자기 거라면 그렇게 썼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진숙 후보 또는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본인은 끝까지 부인하고 단 한 개라도 인정하는 순간 이게 사법 처리가 되니까 끝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 어쨌든 부인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아는 일종의 법꾸라지 이제 기획 같은 것이었고 지금 뭐 나왔던 그 도덕성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횡령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지금 적용할 만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 봐주고 넘어가잖아요. 본인도 뭐 미안해하지 않고 거기에서 뭐 공공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적 자산을 유린하고 있는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 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근데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그대로 또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 또 임명했으니까 이제 방문리 이사 또 교체하고 MBC 사장도 바꾸고 MBC 사장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막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데 막을 권한이 있고 없고 법적으로 그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또 사법부의 영역이니까 이것은 이제 긴 전쟁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가야 한다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배움의 열망이 너무들 강하신 것 같아. 다들 만학도 얘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안달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학교를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왜냐면 학교 학교 갈 것 같으니까 다들.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만학도의 길이 참 멀고 험한 길인데.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민정에서 탄핵 얘기하잖아요. 예. 이진숙 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에 대해서? 일단은 뭐 탄핵하면은 또 다른 사람 또 뭐 땜빵으로 또 임명하겠죠.
근데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 말에 의하면 이번에 탄핵하면 그전에 자기 사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제 하는 그거 이제 끝까지 보겠다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보죠. 이번에 이렇게 방통위원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이거 자체가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 근데 헌재가 만약에 이준석 한 게 정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체제로만 가면 돼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야당 추천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 만약에 헌재가 옳다고 하면은요 국무회의도 뭐 해산하고 윤 대통령과 뭐 김여사 두 분이서 그냥 국무회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2인 체제로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심각한 게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걸 정당화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국회 추천 몫이나 야당 추천 몫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만장일치제로 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 같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 저도 제대로 한번 따져보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MBC 이제 사장이 임명이 되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은 MBC가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과 또 MBC 내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거기에서 장악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땡윤 방송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목격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KBS, YTN 이제 이 다음에 MBC다. 이제 이것은 또 거대한 전쟁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까지 한국의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될 모델을 자정업된 게 영국 BBC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모습이 영국 BBC가 아니라 가세연이나 고성국 TV나 이봉규 TV 같아. 아무튼 윤 대통령은 전 방송의 극우 유튜버와 그걸 어떠한 집권 과정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2인 체제가 정당하다고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얘기한 네. 거잖아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적이진 않다. 이건 좀 김홍일 개인의 사견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례에 의하면 이게 예를 들면 방통위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다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본안 심리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권의 얘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도 정권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렇게 판단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집권하면 방송은 무조건 권력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뭐 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고가 글러먹었어요. 생각이 글러먹은 게 정권이나 이제 집권 세력 입에서 법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대통령이나 정권 수뇌부 얘기에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 얘기는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정권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가실 곳 학교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따져야 될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논쟁해 볼 만해요. 토론해 볼 만해요.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범법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서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명확하게 저는 기준과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은 범법이다, 범죄 행위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 이것은 관용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보수 진보의 문제 또는 관점의 차이, 여당 야당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닌 명확한 범죄 행위의 영역으로 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반드시 따져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폭력적 자의적 통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법 위반 아니야라고 아니 왜 행정부가 지들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전 더 놀라운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용산의 판단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야 사회여 부패해라. 사회여 부패해라.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임원이 남편인 사람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카드 법인카드 한도 이상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이 핸드백을 받으니까 직무상 상관이 없으면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부인이든
아니면 주식회사의 임원이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좀 실험적인 예, 형태의 구태와 꼰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구태와 꼰대의 결합을 통한 구토방송 예, 그걸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